안녕하세요. 우주항공 뉴스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캠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컴퓨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 이 뉴글렌 로켓이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 섹터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데 오늘 그 소식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고, 영상부터 보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폭발이 진짜 엄청 크게 났습니다. 블루 오리진의 뉴글렌 발사대 폭발 정적 점화 시험 중 전소가 된 사건인데요.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 발사단지에서 블루 오리진의 차세대 대형 로켓 뉴글렌이 일단 메탄 엔진 7기의 정적 점화 시험 도중에 폭발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던 그 폭발입니다. 점화 카운트다운 직후 로켓 하단에서 심각한 이상이 발생했고 약 57m 높이의 1단 구조물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어서 26m 크기의 상단부가 무게 중심을 잃고 무너지면서 메탄 연료와 액체 산소가 연쇄 격발, 거대한 화염과 함께 로켓 전체가 전소되는 개멸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제 이게 좀 중요한데 인프라 파괴, 현장 수습 사진과 헬기 기사 분석에 따르면 로켓을 고정하고 세우는 기둥 지지대가 완전히 손실되었고 대형 번개 보호탑 중 하나가 붕괴되는 등 발사대 주변 인프라가 전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내주 발사 예정이었던 아마존의 리오 인터넷 위성은 장착 전이라 유실을 면했다고 해요. 전원 대피령 덕에 인명피해는 없었고 제프 베조스는 매우 힘든 날이지만 다시 만들어 날리겠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거 보면은 옛날에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도 저런 힘든 순간들이 있었던 게 좀 기억에 나네요. 이번 폭발은 한 달 전에 2단 엔진 결함에 이어 터진 연속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블루 오리진은 뉴글렌을 쏠 수 있는 발사대를 단 하나만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구와 가동 중단이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해요. 이 공백은 우주시장 내에서 발사 신뢰도가 이미 완벽히 검증된 상용 파트너 로켓랩이나 스페이스X로 글로벌 수주 수요가 극단적으로 쏠리는 구조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위성 통신망 구축을 서두르는 아마존이나 대형 정찰 위성을 올려야 하는 AST 스페이스 모바일, 이게 오늘 가장 좀 중요하거든요. 이런 고래 고객들이 뉴글렌의 의존도를 낮추고 펠컨9이나 로켓랩의 차세대 중형 로켓인 뉴트론 진영으로 발사 계약을 선회하는 흐름이 가속될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우주 섹터가 좀 개별적으로 하락폭이 달랐습니다.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 당연히 가장 큰 하락을 했고요. 거의 뭐 20% 하락했다가 지금은 마이너스 14% 정도까지 뭐 말아 올리고 끝난 것 같습니다. 로켓랩은 3, 4%, 5%선 여기서 이제 선방했고요. 레드와이어도 쭉 빠졌다가 많이 이제 말아 올리고 끝났는데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 가장 좀 크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단일 발사대 파괴로 인한 대체 패드 부재 및 복구 작업 장기화 우려가 있습니다. 원래도 이 우주로 나가는 그 슬롯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뉴글렌 저게 저렇게 문제가 생겼으니까 조금 더 빡빡해질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해볼 거는 블루오리진 사고조사위원회의 공식 원인 분석 발표 및 아마존 리오 위성의 대체 발사체 전환 선언 여부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또 중요했던 이 나사 달기지 발표예요. 이거 발표에 따라서 그날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크게 하락을 하고 파이어플라이 그런 데는 또 올라가고 계약을 받은 데는 또 떡상하고 못 받은 곳 기대하고 있던 곳은 또 하락하고 뭐 이제 그거에 따라서 또 말아 올리는 것도 있었고 되게 좀 다사다난했습니다. 이번 주도 우주 소식이 꽤나 많았어요. 나사에서 달 상주기지 구축 프로젝트의 1단계 실물 자금인 총 1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4개의 상업용 우주기업에 공식 배분했습니다. 수혜 기업과 규모를 보자면은 유인 달 로버를 개발하는 에스트로랩, 페가수스 로버를 담당하는 루나 아웃포스트가 핵심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그 외에 블루오리진과 파이어플라이가 나머지 지분을 나눠 가졌는데 지금 이 블루오리진이 이거 터지면서 살짝 이것도 좀 문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우주 섹터 전체가 지금 그렇게 또 두들겨 맞은 거거든요.
첫 실물 수송 미션의 목표 시점은 26년 가을 이후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실어 날라줄 블루 오리진의 역할도 좀 중요한데 여기서 좀 삐그덕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실전 운용 미션은 블루 오리진의 대형 화물 착륙선인 블루문 마크 1의 과학 장비와 로봇 합체체들을 실어 달 남극 인근의 세클턴 연결 능선에 착륙시키는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달 남극이 선택된 이유는 영구 음영 분화구 내부에 우주인들의 식수 및 로켓 연료로 환원할 수 있는 물 얼음이 대량 매장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인 착륙선 강자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이번 유인 로봇 최종 선정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차기 문베이스 3 미션에서 자사의 노바시 트리니티 착륙선 비행 지분을 방어하며 여전히 다수의 민간 달 탑재체 수송 서비스 파이프라인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소식 나오고 나서 엄청 하락했다가 이거 다 말아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고가 갔고요. 신고가 간 다음에 오늘도 이렇게 조정 크게 안 받았어요. 로켓랩과 비슷하게 받고 끝났습니다. 5%.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나름 선방을 했습니다. 이번 수주 결과는 달기지 건설이 단순한 서류상 계획을 넘어 실물 하드웨어 사업으로 완전 전환되었음을 뜻해주고, 특히 주목할 점은 나사의 명시적인 다중 공급자 분산 전략입니다. 일단 옛날에도 이것 때문에 트럼프가 한번 불 지폈었거든요. 이제 트럼프랑 머스크랑 티격태격하고 막 싸웠을 때 혹시 아시나요? 기억하시나요? 그때 이제 스페이스X의 정부 그런 우주 사업을 좀 막을 수 없냐, 다른 대체제 없냐 이렇게 찾았을 때 대체제가 없었고, 이래서 이제 한 곳에 몰아주면은 이런 경우가 안 된다. 미국은 항상 그래서 한 곳에 이제 반독점적으로 이렇게 몰아주는 형태를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중공급자 형태를 띠게 다른 곳들을 계속 지원을 해주고 산업을 키워요. 거기에 이제 수혜를 받았던 게 로켓랩이었어서 저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로켓랩이 그때 또 막 상승하고 이랬었습니다. 나사는 과거 아폴로 프로젝트 시절처럼 단일 거대 주계약자에게 예산을 몰아주지 않고 여러 기업의 하드웨어를 분산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이어플라이나 인투이티브 머신스 같은 상업우주 기업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국가 예산 기반 롱테일 매출이 찍힌다는 것을 보증해주죠. 리스크는 첫 미션이 블루 오리진의 착륙선 인프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인데, 이번 유글렘 폭발 사태 여파로 일정 지연 리스크가 번질 수 있겠고 다른 대체제 스페이스X로 찾아갈 수도 있겠죠. 모니터링 해볼 거는 문베이스의 가을 발사 일정 준수 여부, 파이어플라이 및 인투이티브 머신스의 개별 계약 세부 정상 금액, 미 의회의 27년 달기지 예산 배정 추이입니다. 이 의회의 자금이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삐그덕거리면은 뭐 집행 안 되겠죠, 당연히. 근데 뭐 지금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은 뭐 문제 없이 잘 예산 편성 잘 돼서 될 것 같습니다. 미국도 이제 우주를 좀 전략 산업, 패권의 좀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뒤처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건 또 여야 상관없이 얘네는 잘 밀어 올려주죠. 이제 스페이스X의 나스닥 상장 확정 뭐 다들 아시는 거고, 또 스타쉽 저번에 발사했을 때 엔진 몇 개 꺼진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FAA의 조사가 좀 착수됐다고 합니다. 미 연방항공청이 스페이스X의 차세대 초대형 발사체 스타쉽에 대한 사고조사 착수를 공식화했다고 합니다. 스타쉽 미션 도중 상단 우주선은 계획된 궤도 도달 후 인도양 착수에 완벽히 성공했으나, 일단 슈퍼헤비 부스터가 하강 과정에서 엔진 제어 이상으로 하드 스플래시다운, 강한 충돌 착수되며 유실된 것에 대한 의무적 법적 표준 절차라고 밝혔고, 원인 규명과 시정 조치가 완료되어야 다음 발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는 스페이스X의 역사적인 나스닥 상장을 불과 2주일 앞두고 터진 변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스페이스X 상장가도 살짝 목표 상장가도 낮췄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재무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나스닥도 바로 편입되고 S&P도 바로 편입된다고 막 이런 소식들이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제 밸류의 문제라든지 재무 뭐 이런 손실금이나 새로 XAI 인수한 건에 대해서 막 합쳐지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말이 많고,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도 기관별로도 굉장히 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포기한 데도 있고. 근데 이거는 뭐 그런 재무나 밸류 문제로 접근할 그런 기업은 사실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또 이런 걸 보면서 네가 뭘 알아 이러면서 간다 간다 이러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기관 니들이 뭘 알아 이런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근데 일단 저도 그런 재무나 이런 밸류를 좀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스페이스X 상장하고 저는 좀 지난 다음부터 다시 우주 섹터의 비중을 확대하고 좀 조절할 것 같습니다. 뭐 우선 멤버십 영상이라든지 멤버십 게시글에서는 제가 물량 덜어낼 때 근거라든지 이유, 그때 언제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영상을 다루긴 했는데, 어쨌든 저는 적당히 잘 덜어냈습니다. 로켓랩의 물량을 제가 장기 계좌랑 매일 주식 모으는 계좌가 있고 본 계좌가 있습니다. 이 본 계좌가 가장 파이가 큰데, 여기서 이제 비중을 낮춰서 이제 장기 계좌로 넘겨놓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오르던 내리던 많이 내리면 이제 여기서 비중 넣어서 물 타주는 거고, 또 괜찮다, 이게 뭔가 비중 확대 이유가 생겼다면 여기서 이제 비중 확대해서 본 계좌로 넘겨오는 뭐 이런 식으로 걸쳐지고 있고, 모으기 계좌는 그냥 이거는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계속 모아지는 거기 때문에 아예 그냥 먼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그런 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계좌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일단 스페이스X는 나스닥 SPCX로 상장하죠. 이때 상장하는 날 라이브를 한번 켜볼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캠이 고장나가지고 뭐 이 컴퓨터를 바꾸든가 캠을 새로 사든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컴퓨터의 문제이고 바꿀 때도 된 것 같아가지고 최근에 이제 컴퓨터 알아봤던 견적이 컴퓨터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거의 한 600 정도로 예산을 잡고 있는데 메모리 가격이랑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주식보다 그냥 메모리 사놓고 기다렸다 팔았던 게 훨씬 더 많이 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거 보면서 또 한번 했습니다. 이제 이 S1 공시를 통해서 드러난 매출과 뭐 이익들 때문에 지금 말이 많은데, 25년 총 매출은 187억 달러로 전년 대비 폭발적 성장을 했습니다. 캐시카우인 스타링크가 25년 기준 약 90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며 72억 달러의 삼각전 영업이익을 내며 전체 성장을 견인했다고 해요. 하지만 지난 2월 흡수합병한 XAI 부문의 막대한 AI 설비 투자, 이 캐펙스 및 스타쉽 개발비 영향으로 전사적으로는 49.4억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한 상태라고 합니다. 1분기 총 100억 달러의 캐펙스 중 77억 달러가 AI 인프라에 집중되었다고 하고, 이번 공모를 통해 75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며 기업 가치는 월가 기간 조율을 거쳐 최소 1.8조 달러 규모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그래서 어떻게 될지 기대되네요. 곧 있으면 로드쇼도 하죠. 그것도 빨리 좀 소식을 다뤄보고 싶네요. 일단 스페이스X 상장을 기다렸던 많은 분들이 이 우주 발사하고 정말 우주 산업에 있어서만 투자하고 싶었던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XAI 얹어가지고 지금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고, 뭐 테슬라 주주분들도 불만이 많죠. 머스크의 꿈을 좀 나눠 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합병 얘기도 지금 모락모락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만약에 추진한다면은 일론 머스크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X도 뭐 상장 폐지 시켜버리는데요. 뭐 지분도 충분히 많고 의결권도 뭐 거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하려면 할 수 있겠죠. 블루오리진의 뉴글랜 대형 폭발 사고와 스페이스X의 스타쉽의 미 연방항공청 의무조사가 같은 주간에 겹치면서 미국을 대표하는 양대 초대형 헤비급 로켓 라인업이 동시에 일시 동결되는 기이한 공백 국면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스페이스X는 상단 우주선 사출 자체는 완벽히 성공했기에 규제 당국의 조사 강도가 당연히 낮고 복귀가 빠를 거예요. 근데 6월 12일 상장 직전에 이 투자 심리가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미세한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우려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워낙 좀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이런 짜잘한 거 생각하면서 기다리지 않고 있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상장하는 날 라이브 하면서 저도 한 2천만 원만 짧게 그냥 단타를 쳐볼 생각이긴 합니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초대형 진영의 규제 및 기술적 보틀렉은 리스크 없이 꾸준히 상업 미션을 성공시키며 88번째 발사 마일스톤을 쌓은 이 로켓랩의 연말 데뷔를 앞둔 중형 재사용 로켓 뉴트론의 상대적 가치를 부각시키는 강력한 하방 지지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로켓랩은 사실 이번 이슈에서는 그렇게 뭐 어떻게 될 만한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섹터 전반이 내려갔기 때문에 같이 조정받았을 텐데, 저는 오히려 블루 오리진의 이런 사건들로 로켓랩이 더 부각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뉴트론이 잘 나와야겠죠. 물론 당연히. 근데 요즘 폼으로 봐서는 이거 그냥 성공시킬 것 같아서 별로 걱정이 안 된달까? 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좀 다가오면은 또 걱정되고 되게 기대되겠지만요. 리스크로 XAI 합병에 따른 단기 적자폭 확대와 일론 머스크에게 초다수 의결권이 집중되어 일반 주주 경영 견제 수단이 전무하다는 거버넌스 리스크, 개인 투자자들은 신경 안 쓰겠지만 기관들 큰 자금이 들어올 때는 아마 신경 쓰이는 부분일 거예요. 이거는 모니터링 해봐야 될 거는 뭐 당연히 공식 로드쇼랑 최종 공모가 확정 추이랑 조사 결과를 계속 좀 봐야겠죠. 다음은 로켓랩 소식입니다. 모티브 스페이스 인수 완료. 로켓랩 로보틱스 출범입니다. 일단 이게 뭐냐, 이 로보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영상으로 어떤 건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로켓랩이 우주 로보틱스 및 정밀 제어 전문 기업인 모티브 스페이스 시스템즈 인수를 최종 완료했습니다. 지난 5월 7일 1분기 어닝콜에서 인수 계약을 발표한 지 약 3주 만에 초고속으로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인수 후 공식 명칭은 로켓랩 로보틱스입니다. 모티브는 나사의 화성 퍼서비어런스 로버의 로보팔과 달 탐사 로버의 구동기를 제작하여 행성 탐사 영역에서 독보적인 실전 검증 유산을 가진 강소기업입니다. 이번 인수는 로켓랩의 종합 우주 플랫폼 전략에 강력한 로보틱스 레이어를 추가해줍니다. 최근 우주 생태계에서 에리오 데이터 센터나 대규모 군집 위성 수요가 폭발함에 따라 위성을 우주 공간에서 스스로 조립하고 전개하는 정밀 로봇 메커니즘이 핵심 경쟁력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태양 전지판, 구동 조립체, 안테나, 기둥 짐벌 등 그동안 외부 조달 비용이 비싸고 공급 병목이 심했던 핵심 정밀 부품들을 완전히 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로켓랩은 또 이 내재와 수직 계열화에 진짜 목숨 거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수직 계열화의 끝판왕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되게 집착합니다, 거기에. 이로써 4월에 마무리된 마이너리 긴수, 자체 개발한 가우스 및 STHP와 결합하여 위성 전체를 완전히 독자 공급하는 밸류체인이 완성되었습니다. 리스크로는 마이나리과 모티브라는 두 건의 굵직한 기업 인수 통합 프로세스가 2분기에 동시 진행됨에 따라 단기적인 M&A 통합 비용 지출이 발생하여 재무제표상 마진율에 일시적인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리 알고 계셔야 2분기 실적 발표 나왔을 때 놀라지 않고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당황하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모르고 보는 분들은 뭐 당장 안 좋게 나왔네 하고 그냥 던지는 분도 꽤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 우주개발청의 컨스텔레이션 시스템 요구사항 검토에 통과됐다는 소식입니다. 로켓랩이 미 우주개발청의 미사일 추적 레이어 트란시에 3 군집 위성 사업의 첫 관문인 시스템 요구사항 검토를 성공적으로 패스했습니다. 이는 로켓랩이 주 계약자로서 총 18개의 미사일 경보, 추적, 방어용 위성을 설계 및 제작하는 8억 1,600만 달러 규모 초대형 국방 프로젝트의 핵심 개발 마일스톤입니다. SRR 통과는 서류상의 계약이 실질적인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개발 단계로 진입했음을 뜻하는 기술적 신호이고, 군사 방산 위성 제조 사업은 각 단계별 마일스톤을 달성할 때마다 정부 대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되는 구조를 갖습니다. 따라서 이번 패스는 8억 달러가 넘는 거대한 방산수주 잔고가 향후 분기별 재무제표상 실질 매출로 전환되는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이는 전제 조건을 충족한 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체 라이트닝 위성 플랫폼 위에 피닉스 적외선 센서 등 모든 주요 부품을 자체 탑재하므로 매출 인식 시 마진 믹스도 우수할 전망입니다. 리스크로는 국가안보 프로그램 특성상 향후 진행될 예비 설계 검토나 상세 설계 검토 등 후속 마일스톤에서 공정이 미세하게 지연될 경우 대금 유입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정부 예산 변동성도 상존합니다. 이제 다음은 오늘 폭파 소식과 가장 결이 맞닿아 있는 AST 스페이스 모바일입니다. 블루 오리진 폭발에 최대 낙탄 피해줍니다. 이거 AST 스페이스 모바일 주주분들은 진짜 이 블루 오리진 이제 끔찍할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사고로 인해서 이 스페이스 모바일과는 상관없이 주가가 두들겨 맞았는데 어쨌든 여기서 매수 기회가 나왔지만 이것 때문에 털린 사람은 너무 화가 나죠. 그랬는데 또 한 번 여기서 또 한 번 삐그덕 사고가 났습니다. 연속된 외부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AST 스페이스 모바일의 본질이 훼손되고 본질의 문제는 아니죠. 그렇지만 일정에는 좀 문제가 반드시 생길 거기 때문에 이게 실적으로 당연히 꽂히죠. 어떤 회사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좀 간단하게 한번 보자면은 일반 스마트폰이 별도의 지상 장비나 중기기 없이 위성에서 직접 4G나 5G 신호를 수신하는 직접셀 위성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우주 통신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SKT나 KT 같은 통신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위성에서 이제 쏘아주는 통신입니다. 이거 이제 스페이스X는 직접 셀이 안 돼요. 다이렉트로 못 가고 그 비행 접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X도 다음 차세대 모델은 다이렉트가 나오겠지만 스페이스 모바일의 혜자, 장점, 특징이 뭐냐면은 이 통신 생태계 장악입니다. AT&T랑 버라이즌, 보다폰을 비롯한 글로벌 50개 이상의 메이저 이동통신사들과 두터운 파트너십 연합을 맺고 있습니다. 발사 리스크 분산을 위해 스페이스X와 블루오리진 두 플랫폼을 동시에 활용하는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고, 일단 여기는 통신사와 싸우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파트너십 연합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여기랑 스페이스X랑 싸우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띄우기만 한다면 이 통신사들이 알아서 해줄 거기 때문에 이 스페이스 모바일의 굉장히 특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스타링크, 스페이스X가 넘어야 될 이런 장벽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사태는 스페이스 모바일이 올해 겪은 두 번째 블루 오리진 관련 타격입니다. 지난 4월 19일에도 미션 당시 2단 엔진 고장으로 블루버드 7호를 궤도 진입 전 분실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발사대 체인까지 멈춰 세우는
대형 악재를 연속으로 맞이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블루버드 뭐 보험으로 돈 받았지 않나요 하는데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도 당연히 문제지만 발사 일정 이 이번 연도 정해놓은 몇 개의 위성을 띄우는 거를 올려야 돼요. 이게 뭐 그냥 올린다고 올리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X나 이런 블루 오리진에서 그 비행 스케줄에 맞게 올려줘야 되거든요. 뭐 로켓이 비행기 뜨듯이 매일 뭐 많이 뜨지만 이제는 그래도 비행기 뜨듯이 그냥 내가 가고 싶을 때 표 끊어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약을 하고 스케줄표를 짜놓고 그거에 맞춰서 가는 일정입니다. 그거를 다 맞춰놓은 건데 이런 사태가 발생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적으로 피해를 받는 건 당연히 맞죠. 지연되는 거에 따라서 피해가 오니까. 그렇지만 이 스페이스 모바일의 문제, 본질의 훼손, 여기 기업의 진짜 본질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번 사태는 우주기업이 단일 발사체 플랫폼에만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로 남았고, 역설적으로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 처음부터 스페이스X와 블루오리진을 동시에 발사 파트너로 묶어둔 교차 발사 전략 덕분에 최악의 파국은 면했다라고 보는데, 스페이스X 여기도 자리가 많이 부족한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행인 소식으로는 6월 발사는 100% 정상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차기 물량인 블루버드 8호, 9호, 10호 이 위성은 이미 케이프 커네버럴 기지에 안착해 있으며 6월 중순 스페이스X 펠컨 9에 탑재되기 위한 최종 통합 공정을 정상적으로 밟고 있다고 해요. 이 펠컨 9은 뭐 그냥 이제 쐈다 하면 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살짝 일렉트론과 같은 성공률, 안정감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오늘도 아마 이거 쐈을걸요? 별 문제 없이 올라간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이번 블루 오리진 패드 폭발과 공간적, 계약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상용화 궤도 진입은 차질 없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연내 45기 배치를 끝내고 본격 상업 서비스를 가동하려던 이 마일스톤입니다. 블루 오리진 발사대 복구가 장기화되면 오직 스페이스X 펠컨 9의 잔여 슬롯에만 의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 상용화 타임라인이 27년으로 밀리는 지연 리스크가 지금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AST 스페이스 모바일한테는 좀 최악인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루 오리진의 가동 중단에 따라 스페이스X에 대한 발사 의존도가 100%로 치솟으며 향후 추가 발사 슬롯 확보 경쟁에서 협상력이나 마진율 방어가 다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6월 중순 예정된 스페이스X 펠컨 9 기반 블루버드 859, 10호의 성공적인 사출 여부와 블루 오리진 발사대의 구체적인 마비 기간, 경영진의 연내 45기 배치 목표 공식 수정 발표 여부까지 좀 추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영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좀 현실 물리적으로 좀 이 45기 배치가 가능한가 좀 싶습니다. 저는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자면은 대형 발사체가 휘청이고 달기지에 돈이 들어왔으며 우주주는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모두 신고가를 뚫어 올렸죠. 그래서 가장 핫했던 곳은 뭐 AI, 메모리, 반도체 쪽이지만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오른 곳은 이제 우주다. 우주 섹터도 함께 핫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와 이 우주가 다 했는데 그 우주주 분위기가 뭔가 오늘 이 발사체 한 방, 폭발 한 번으로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싸해지긴 했지만 스페이스X 상장의 다가옴에 따라서 또 어떻게 주목받을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고, 블루 오리진이라든지 스페이스X가 잠깐 어쨌든 동시에 멈춰 있잖아요. 이 대형 발사체가. 그래서 로켓랩이 단기적으로 좀 유리하게 주목받을 수는 있으나 여기는 소형 발사체라 사실 야 진짜 뉴트론이 1분기 2분기에 진짜 나왔더라면 쏘아 올려져서 계획대로 성공했다면은 물탱크 안 터졌더라면은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매력적인 구간이었는데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4분기에는 좀 잘 쏴주길 바라고, 이 나사 달기지 10억 달러 뭐 이런 것들로 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주의 소식이 2주간 동안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뭐 더 있는데 저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추려서 일단 갖고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좀 호재도 있지만 이 우주 섹터가 한 달 만에 최소 막 60%막 200% 100%막 이렇게까지 오른 거는 펀더멘탈만으로는 절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6월에 있을 스페이스X IPO 기대감이 이제 섹터 전체를 밀어 올린 측면이 강한데, 이 스페이스X 기대감으로 올린 것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논리가 뭐냐, 스페이스X가 막 1000조라고 치면은 야, 두 번째 기업 로켓랩 뭐야 100조도 안 됐네 하면서 밀어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비교하면 이런 건데, 스페이스X의 시총이 워낙 크니까 그 아래에 있는 우주주들도 약 이 정도 평가는 받아야 된다. 섹터 전체의 밸류를 상향받고 리레이팅 되는 그런 효과를 전 땡겨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계속 가는 게 좋고, 우주주가 흥했으면 저는 당연히 좋죠. 오랫동안 추적해오고 되게 좋아하는 섹터니까요. 근데 무작정 계속 가는 건 당연히 없다라고 생각하고,
스페이스 X의 성장에 따라서 당연히 조정도 올 거고, 조정 오기 전에 뭐 더 갈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살짝 그래도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는 해둬야 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뭐 제 포지션은 그거에 맞게 행동을 한 거고요. 그래서 뭐 마냥 좋은 소식만 보지 마시고 뭐 이런 점도 있다 함께 보시는 게 당연히 투자자의 시선으로서 더 훨씬 좋죠. 그래서 기대감으로 오른 구간은 실체가 공개될 때 재평가를 또 받습니다. 이게 이제 리레이팅일지 디레이팅일지, 스페이스X가 실제로 상장되고 성공적인 금액을 받고 등장했을 때 분기 손실이 엄청난 42.7억 달러, 이게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기대감에 올라탄 종목들의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긴 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우주는 인류의 꿈과 정책 자금이 계속 유입되는 섹터지만 단기 밸류에이션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우주가 좋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안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것과는 주가는 좀 별개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주가를 장기적으로 뭔가 끌어올려줘서 설명해 주는 거는 결국에는 돈입니다. 돈을 얼마 버냐, 앞으로 얼마 벌 거냐, 그래서 주주에게 얼만큼 환원할 거냐, 그럼 밸류 몇 배를 평가받을 거냐, 버는 돈이 얼마냐,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언제든 불어닥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꼭 유의해서 투자하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네요. 매수 매도의 추천 절대 아니고요. 그냥 제 의견은 참고만 해주십시오. 그냥 이런 의견도 잇따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IPO 상장한 기업 딱 그날 하루 단타 치는 거 말고는 한 1년 정도는 투자하지 않고 그냥 지켜봅니다. 그게 제 원칙과도 같은 건데, IPO한 기업은 워낙 높게 고밸류 받고 상장한 기업들도 많고 변동폭도 크고 락업 풀리면 나오는 물량도 많기 때문에 뭐 이건 이번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날 단타 치고 계속 추적은 하고 기업의 소식을 다루고 언젠가는 돈을 넣겠지만 한 1년 정도는 지켜보고 기회를 볼 그런 기본 베이스를 깔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는. 그러다가 뭐 6개월, 7개월 추적하다가 뭔가 진짜 이정표, 새롭게 매력적인 부분이 보인다면은 그때 뭐 뛰어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제 원칙은 그렇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좀 시간 관계상 짧게 다뤄봤고 지금 캠이 고장나가지고 이거 다음에는 꼭 고쳐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로켓랩 투자자시거나 우주 섹터에 투자하고 계시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